안녕하세요. 내가 지금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 영상 12분 찍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난입을 한 거야, 내 방에. 그래서 어, 카메라에 비춰가지고 방금 영상 지워버렸습니다. 이런 망할. 그렇다고 아빠한테 화를 낼 순 없잖아. 화 나지도 않고. 아무튼 뭔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내 공부 히스토리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 줄게. 나는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거의 안 했습니다. 거의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안 했지. 학원도 안 다니고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이 돼서야 겨우 학원에 다녔어. 영수학원. 왜냐면은 엄마가 이렇게 말하셨거든. 고은우야, 영수학원 다녀야 되지 않겠니? 네가 이 초등학교 6년처럼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네 인생은 망가진다. 이런 식으로 무언의 협박 아닌 협박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학원을 다녔는데 개박살이 났지. 학원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자습 시간이 없어지는 거야. 학원에서 강의 듣고 숙제하고 강의 듣고 숙제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 시간에는 학교 내신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다 힌트 주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고 뉘앙스라고 하지. 직접적으로 힌트를 이거다 집어주지 않으시더라도 그 문제의 출제에 올린 뉘앙스로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야. 아니 뭐 내가 공법 얘기를 하라는 건 아니고 아무튼 반에서 12등하고 전교에서 111등 했어. 박살이 난 거지. 100등 안에도 못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학원 다 끊어버리고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는 천재교육에서 파는 셀파 문제집이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숲 사가지고 막 혼자 자습도 해보고 인강도 들어보고 별칠할 발광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성적이 안 오르더라고. 그래서 정확히 9월 1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9월 1일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 직전이었잖아. 한 달 전이었잖아. 그때부터 천재교육에서 파는 올백 기출문제집이 있었고 열공 기출문제집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중에 열공 기출문제집을 사서 막 풀고 교과서 시험 범위도 10번 넘게 읽었단 말이야. 사실 내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IQ는 100을 겨우 넘기고 검사할 때에 따라서 100 안 나올 때도 있어. 두 자리일 때도 있어. 그만큼 거의 경계선에 가까운 지능이란 말이지.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10번을 봐야 비로소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첫 중간고사에서는 반에서 몇 등 했더라? 아무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전교 27등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는 거기서 약간 올라가지고 반 3등 고정으로 지키고 전교 19등까지는 올랐는데 중학교 3학년 때는 왕따를 당하느라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공부도 잘 안 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뇌세포도 파괴된 느낌이 들고 그리고 내가 뒤늦게 유희왕 카드에 빠졌단 말이야. 유희왕 카드에 빠져가지고 막 친구 이름도 말해볼까 효상이랑 맨날 효상이 집에 가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래서 유희왕 카드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중학교 1, 2, 3학년 통틀어서 4등급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27% 정확히 퍼센트도 기억나. 27%였어. 어찌됐든 그리고 고등학교를 갑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대충 아무데나 갔겠지. 뭐 흔히 말하는 족 같은 고등학교라고 해서 족방고지. 족 같은 일반고라고 해서 족방고인데 갓방고는 감히 가지도 못했고 자공고나 자사고는 가지도 못했고 자공고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언급이 없더라. 없나? 몰라 나도. 특목고는 당연히 누릴 수도 없었지. 아무튼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4등을 하고 전교 30등 정도 했었는데 그때 내가 맹장염에 걸려버린 거야. 고등학교 1학년 초기에만 해도 담임 선생님이 나하고 상담을 할 때 고은우야 넌 반에서 10등 안에 들잖아. 중학교 전체 성적이랑 반배치고사 했을 때 반에서 10등 안에 들잖아. 10등 딱 커트라인도 아니고 10등 안에 든단 말이야. 그건 있잖아. 너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던 거야. 그래서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연세대 신문방송학과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었어. 그 아나운서가 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맹장염에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 수학이 한번 무너지고 나머지도 국어 정도만 남겨놓고 싸그리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중학교 아니 뭔 소리야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 기말고사에서 수학 내신이 100점 만점에 8점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삼각함수였었는데 아예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건 진짜 로또 찍는 실력으로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히 5분의 1씩 했는데 8점밖에 안 나온 거야. 서술형은 당연히 못 썼고 중화식도 그냥 대충 아무 숫자나 써서 냈었고 그래서 참 이거는 진짜 자살이 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정신과도 많이 다녔었는데 아무튼
1학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서 그때 내가 스터디 코드를 시작하게 됩니다. 스터디 코드 하면은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커뮤밴이라고 하나? 이런 커뮤니티 밴 사유다. 에이 스터디 코드 그거 허수들이나 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많이 조롱당하긴 하지. 근데 스터디 코드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일단 공법 자체는 훌륭하다고 생각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여기는 가치, 행복을 정의하고 그 행복에서 빠져나오는 직업을 세 가지 정해. 그 직업에 연결되는 스카이 최상위학과를 설정하고 보통 SKY, SKY, SKY 이렇게 9개지. 수시 정시로. 거기에 가기 위한 합집합의 입시 전략을 설정한다. 이게 Think Dream이라고 하는 거거든. 인생 지도라고도 하고. 어찌됐든. 그걸 토대로, 그 입시 전략을 토대로 베스트 플랜을 만들고, 그걸 쪼개서 매일 한다. 이게 스터디 코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터디 코드를 그렇게 욕하고 싶진 않아.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서점에서 책 하나를 발견했다니까. 책 제목이 이거였었어. 나는 꿈에도 스카이는 못 갈 줄 알았다. 꽤나 도발적인 제목이지. 저자를 보니까 조나모와 스터디코드 공법 연구소 지음이라고 써있더라고. 당연히 난 그 사람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냥 이 새끼는 뭐야 이런 반응을 보이긴 했었지만 아무튼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때 그 책의 부제가 뭐였냐면은 반에서 3등에서 20등까지 하는 애매한 중하위권을 위한 희망 편지였단 말이야. 사실 반에서 3등 넘어가기만 해도 전교 3등이 아니라 반 3등만 넘어가도 스카이는 못 간다고 인정을 받잖아. 근데 반에서 20등까지는 그래도 인서울이나 스카이 가능하지 않을까? 희망을 품으면서 희망 고문을 계속해서 당하는 그런 계급이라고 해야 되나? 종족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한다고 하길래 난 혹했지. 나를 위한 책인가? 한번 읽어봤단 말이야. 근데 책 내용은 별거 없고 그냥 6명의 스터디 코드 모험살에 수기가 나와 있더라고. 그럼 결국 스터디 코드 위로 가기를 잘하는 건가? 이런 반발감도 좀 느꼈지만 그래도 한번 공법을 강의로 판다길래 얼마나 멋진 걸 팔길래 이러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물론 부모님 돈으로 산 거고 내가 알바해서 한 건 아니겠지. 그때 미성년자였으니까. 어찌됐든 공법은 대만족이었어. 기반학습 강의. 그러니까 기본서 공부하는 방법을 20강에 강의하고 시험학습 강의. 문제집 공부하는 방법을 11강에 팔았었는데 그 방법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 기반학습을 수능 보는 해 2월 28일까지 끝내고 시험학습도 2개로 나눠가지고 느리게 푸는 문제 풀이를 8월 31일까지 끝내고 9월 1일부터 수능 직전, 논술 직전까지 빠르게 푸는 위로 넘기는 문제집을 또는 거대한 문제집을 그렇게 풀다 보면은 3스텝이 완성돼서 수능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논술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쳤었거든. 근데 그 당시에 나는 정말로 빠가야로였습니다. 개병신 빠가야로였단 말이야. 그래서 스터디 코드가 아무리 좋은 공법을 가르쳐줘도 체화를 못하는 거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맞나 싶기만 한 거야. 그래서 그때 조나모가 명언을 했지. 여러분 119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100명이 스터디 코드를 듣잖아요. 10명만 살아남습니다. 방법과 계획법을 지키는 사람이 고3 마지막 수능 마지막까지 또는 재수생 마지막 수능 날까지 그 10명 중 9명은 그중 스카이에 간 사람의 수입니다. 이렇게 말하길래 난 혹했지. 그럼 성공률이 90% 좋네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거는 죽을 만큼 열심히 해서 100명 중 10명 안에 들을 10%의 확률이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1할인 거지. 1할 10%니까. 그래서 나는 스터디 코드를 너무 만만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수 끝에 지방 2년제로 갔지만 공부를 항상 열심히 한 건 아니었어. 재수해서 동강대학교 부사관과를 갔는데 너무 성향이 안 맞아 자퇴해버렸고 다시 삼수를 해가지고 조선이공대학교 사회복지과로 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호수에서 호수 다 떨어졌지. 그러니까 나는 도합 8수를 한 거야. 수능 3수, 공시 5수 8수를 했는데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코드를 비판하고 싶지도 않아. 다만 그렇게 어려운 공법이었으면은 좀 경고를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스터디코드 회원도 아니고 쫓겨났습니다. 디스코드에서. 사원도 아니고 그냥 멀리서 멀찍이서 그냥 옛날 추억을 곱씹으면서 그냥 조나무를 멀리서 보는 그냥 연민에 가득 차있는 회원인 것 같아. 회원도 아니지 사람이지. 참 아쉬운 일이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